저희는 계산 작업 파일에서요. 텍스트 시트에 문제 표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에다가 제품 코드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은 아웃도어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가 여기 있죠. 이 제품 코드 중에서 마지막 글자가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뭐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로 표시를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자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가 M이니까 남성용 할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요. M, W 그리고는 O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무조건 나오게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지금 if와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if 함수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if에 대한 첫 번째 인수는 논리식이 와야겠죠. 여기에 이 논리식에 어떻게 와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제품 코드의 마지막이 M이면 남성용 표시하는 것. 그쵸?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M이 아니에요. M이 아닐 때는 다시 한 번 더 2% 해가지고 또 물어봐 줍니다. 뭐라고요? 제품 코드가 그러면 M 아니면 그러면 W냐 또 한번 물어봐 줘요. W 맞다면은 여성용으로 하는 거고. 여성용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웃도어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if가 여기 하나도 또 있고 두 번째 if가 둘 다 있는 중첩 if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if에 있는 여기는 이게 이 값이 여기 있는 논리값이 true이면은 남성용 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근데 남성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false가 되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 if에 대한 false.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그 구조예요. if에서 여기서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if에서는 맞다면 여성용, 틀리면 아웃도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M이면 남성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서 W이면 여성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O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죠. 데이터가 요거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성용 해주고 여성용 해주고 그 나머지 남성용도 아니고 여성용도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아웃도어로 표시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논리식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이 논리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write 함수로 해가지고 제품 코드의 마지막을 구하는 write 함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문자열 첫 번째 인수로 해서 제품 코드에 있는 이 문자열에서 마지막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추출해 주겠죠. 거기에서 요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있는 이 논리식도 한 번 더 물어봐 주죠. 이렇게요. write를 해가지고 이 인수에서 마지막 글자가요. W냐 물어봐 주는 거죠. 여기가 M이 올 수도 있고 W가 올 수 있고 O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오든 간에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마지막에는 아웃도어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으로 if를 중첩 if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저 중첩 if는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if가 막 3개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딱 저렇게 중첩 if 2번만 거의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물어봐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것, 여기에 if에서 물어봤던 조건에서 true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false 있는 부분, false에서 한 번 더 물어봐줘가지고 하는 부분. 네,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D16셀에 커서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게 뭐 중간에 write 구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write로 해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첫 글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write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write 함수 불러오셨다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16셀 참조해 주시고요.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네, 오른쪽에서 몇 글자 추출해요? 한 글자 추출하니까 1만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이라는 추출 문자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16에서부터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밑에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면은 write로 해가지고 이 코드 이렇게 구해봤어요. 이제는 M인지 아닌지, W인지 아닌지 우리 그거 if문으로 해서 비교해 봐야겠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앞에 커서 클릭해 놓고 if 해서 함수 불러주겠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여기 있는 이 인수가요. 여기 있는 이 인수, 여기서 write로 해서 구한 이 값이 지금은 m으로 나타나겠잖아요. 요게 m인지 한번 물어봐 줘야겠죠. 그쵸? m이면 우리는 남성용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같다 부등호 표시해 준 다음에 우리 m인지 한번 물어봐 줍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요, m을요, 이 m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했어요. 이게 소문자로 표시해도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저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m이라고 서로 비교해봐요. 비교해서 저 조건이요 맞으면 true 값이면은 우리는 남성용으로 해야겠죠. 네, 쉼표 누르시고요. 네, 큰 따옴표로 하신 다음에 남성용이라고 문자 뿌려주도록 차민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이제 우리는 false 이게 아니에요. 남성용 M이 아니에요. M이 아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조건으로 물어봐 주면 되겠죠. 여성용인지 아닌지 if 함수 다시 한번 불러와 주고요. 네, 불러오셨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write 함수 다시 한 번 더 불러오겠습니다. write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는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추출 한번 해볼까요? A16셀 참조하고 그리고 하나만 추출하겠다 하고 write 함수에서 A16셀 참조한 인수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로는 1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얘가 이제 W인지 한번 물어봐 줘야겠죠. W는 여성용이니까 여성용이 맞아요 하고 여성용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는 W 입력해 봤습니다. 자, 맞다면 이제 뭘 할까요? 여성용이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여성용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쉼표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여성용이라고 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W가 맞다면 차민값 여성용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네, 쉼표 누르시고요. value if false 하니까 이게 남성용도 아니고요. 여성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가 M도 아니고 W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뿌려줘야 할 문자 out도어로 해주셔야겠죠. 네, 큰 따옴표 하시고요. out도어라고 타이핑하고 큰 따옴표 닫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닫아줘야겠죠. 근데 if가 함수가 지금 여기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가로도 두 개로 닫아줘야겠죠. 하나만 닫으면 안 되고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여기가 M이었을 때는 남성용, 그리고 M 아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성용인지 물어봐주는 if 함수.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예, W인지 또 한 번 물어봐주고 맞다면 여성용 아니면 아웃도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M이 맞으니까 요 마지막 글자가 M이 맞으니까 남성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D16셀 선택해 주시고 셀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표 4번 해볼까요? 표 4번 학과 앞에 세 문자하고 그리고 입학 날짜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과 앞에 있는 세 글자, 여기 있는 세 글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입학 일자에 연도만 추출해서 연도 이렇게 붙여주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세 글자, 그리고 입학 일자에 있는 연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학과를 소문자로 그리고는 입학 연도를 이렇게 연이어서 붙여주는 입학 코드가 되겠어요. 자, 이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 사용하라고 나오죠. 자, 레프트 함수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왼쪽에서 몇 글자 추출하는 거. 그쵸? 로어 함수는 아직 사용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열 함수는 우리 배웠죠? 네, 연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레프트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레프트 함수로는 지금 학과에 가서 세 글자 추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함수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HEA 네, 대문자로 해서 그 문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추출해서. 자, 그런데 그 대문자를 얻었는데 이거를 학과를 소문자로 표시하래요. 자, 소문자는 이 로어 함수로 하면 되겠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너무 여기 쉽게 친절하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로어는 소문자로 변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인수는 텍스트 인수는 영문자만 해당되고요. 네, 영문자의 문자열 여기가 HEA로 해가지고 대문자인 것을 소문자로 만들어주겠죠. 로어 함수로. 자, 그랬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입학일자에 연도만 이제 붙여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2월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 쓰고 또 함수 쓰고 그러면 안 되죠. 함수를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 %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월 해가지고는 붙여주셔야겠죠. 이렇게요. 네, 요거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 연결 안 했다. 그러면 오류 납니다. 네, 오류 나요. 그냥 함수하고 함수끼리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안 적해줬다면은 오류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는 다양하게 연결하죠. 예, 함수와 숫자, 함수와 문자, 함수와 함수, 네, 여러 가지 다 해당되니까 여기 연결 연산자를 잘 사용해진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로어 함수로 구해가지고 한 거, 이월 함수로 해서 한 거,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I16셀에 커서 올려놓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우리는 학과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left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left 해서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학과가 있는 셀 G16셀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 왼쪽에서 세 글자만 추출할 거예요 해서 3 인수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left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과에 대한 네, 문자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추출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주도록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다시 left 앞에다가 lower 함수 네, 불러와 줘야겠죠. LOWER
자, 로어 함수에는 딱 인수가 하나뿐이에요. 영문자가 들어오는 텍스트 들어와 주면 되고 우리는 여기를 레프트로 해가지고는 학과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해줬죠. 마지막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닫기 해서 로어 함수를 닫아볼게요. 자, 닫으셨다면 이제는 입학 일자를 또 연도를 구해가지고 연결해줘야겠죠. 연결연산자 %,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입학일자에 대한 연도 추출하기 2열 함수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2열 함수 불러와 주고요. 2열 함수 불러오셨다면은 인수가 입학일자가 되겠죠. 입학일자가 있는 H16셀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하시면은 2열 함수에 대한 여기 H16에 여기 연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다 하셨다면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네, 학과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입학일자에 대한 연도만 추출해서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잘 되셨다면은 요거에 대한 수식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저 표 5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하해 가지고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코드가 뭐냐면 여기는 이거요. 여기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코드 뒤에다가 하이픈 연결하고요. 생산 일자 중에서 월 뒤에다가 하이픈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식표를 연결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코드 가지고 하이픈 여기 뒤에다 연결하고 그리고 생산 일자 중에서 월을 뽑아가지고 월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월 뒤에다가 하이픈 더 연결해서 요렇게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제에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코드가 소문자였는데 대문자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식표도 대문자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문자로 변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하나 여기 생산일자 중에서도 요거는 월로 표시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어퍼와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닥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죠. 요거를 표시하는 거. 여기 이거 문자를 서로 연결해서 표시하는 거 네, 거기에서 주의해 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 코드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 어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퍼로 해가지고 이 문자를 대문자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퍼 이용해서 A27 셀인 요 코드 값을 인수로 받으면 대문자로 변환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생산 일자에 월만 추출해가지고 네, 여기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하이픈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썼나요? 연결 연산자인 %를 썼죠. %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이 함수와 문자를 연결해 줘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또 있네요. 왜 있을까요? 우리는 달만 추출해가지고 달만 추출해서 또 여기다가 더 입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결해 줘야겠죠. 자, 달만 추출하는 함수 month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인수가 딱 하나예요. 날짜 여기다가 인수해주면 그 인수에서 월만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B7셀이 생산 일자를 네, 인수로 받아서 오면은 여기에 11이라는 달을 추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만 끝이 아니죠. 인식표까지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식표가 소문자인데 이걸 다 대문자로 또 바꿔주는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문자인 하이픈도 또 연결해 달래요.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연결연산자 또 필요하겠죠. 연결해주는 연결연산자를 이렇게
여기 있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n% 연결연산자, 또 문자와 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이 w를 또 이렇게 네, 연결해줘야 되니까 또 연결연산자 이렇게 앞뒤로 해준 거죠. 그러면 요 뒤에는 이제 뭐가 오면 될까요? 또 대문자를 필요로 하는 여기가 함수가 또 들어오면 되겠죠. 네, 어퍼를 이용해서 인식표를 이렇게 인수로 받아주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만 좀 헷갈리지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27에 등호 입력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어퍼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대문자로 변환해야 되는 코드를 대문자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27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 코드는 이제 대문자로 변환했고 하이픈 연결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연결연산자 n% 해주고요. 하이픈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해서 하이픈 묶어 주겠습니다. 자, 하이픈 연결해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예, 생산일자에 월만 추출해 줘야 돼요. 네, 월만 추출하는 함수 먼스 함수를 불러와 주고요. 가로 열고 원스 함수 열어주셨다면은 생산일자인 셀 참조 B27셀 참조해 주시고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까지 우리가 추출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이픈 또 연결해 줘야겠죠. 하이픈 문자 연결해 줘야 되니까 연결연산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문자인 하이픈을 또 타이핑해 주고요. 그리고 다 하셨다면은 또 인식표 대문자로 네, 변환해서 또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n% 연결연산자 하고 나서 어퍼 함수 또 한 번 더 불러오겠습니다. 자, 어퍼 함수로 인식표인 C27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하셨다면은 여기 이제 잘 봐주셔야죠. 저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어퍼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 문자인 거 연결연산자 n%로 해서 만들어줬는지 앞뒤로 만들어줬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는 먼스 함수 그리고 또 문자 연결하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퍼 함수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에 대한 거 대문자 바꿔주고 그리고 생산일자에 월 표시해주고 그리고 인식표에 대한 대문자 표시 이렇게 해주셨다면 수식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 6번은 지금은 도서 코드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하고 있고요. 변환 뒤에 KR을 추가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서 코드 뒤에 앞뒤에 공백 제거하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문자 함수가 제시되고 있죠. 트림 함수와 어퍼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퍼 함수가 어떤 건지 계속 조금 해왔잖아요.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림 함수가 그건가 보다 하고 캐치하셔야 되겠죠. 자, 트림 함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도서 코드인 G7셀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뒤 7셀을 클릭하시고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블럭 한번 지정해 보세요. 블럭 지정해 보시면은 여기 앞에 뒤에 공백이 하나씩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를까요? 이게 원래는 앞뒤가 뭔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앞뒤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앞에, 뒤에 공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백을 없애자는 거죠. 이 공백을 없애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요 문자열 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KR을 이렇게 붙여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이렇게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고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뒤에 있는 공백 제거를 할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트림 함수는 텍스트의 앞과 뒤에다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요. 단어 사이에 여기에 지금은 하나만 있지만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짜리를 하나로, 세 개짜리면은 하나로 이렇게 공백이 몇 개 있을 때 그걸 무조건 하나로 퉁쳐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공백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 있는 거 여기 단어 사이에 할 때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는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트림 함수로 해서 만약에 함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트림을 이용해서 C27셀을 앞뒤에 있는 공백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는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KRN 문자를 연결해 주려면 어떤 거야?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KR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뒤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죠?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뭐 if 함수, 중첩 if에 비하면 엄청 쉽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27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도서 코드에 있는 앞뒤 공백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트림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트림 함수 불러오셨다면 G27셀을 참조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은 그냥 그대로만 나오겠죠. 자, 얘를 더블 클릭 뭐 해도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잘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어지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거를 대문자로 또 변환해 볼까요? 트림 앞에다가 어퍼 함수 불러와 주겠습니다.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트림 해준 이거를 또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다가 가로 닫아볼게요. 그러면 도서 코드를 이제 앞뒤 공백 제거해주고 그리고는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해 봤습니다. 자, 뒤에다가 우리는 뭘 연결해줘요? 문자 연결해줘야겠죠. KR이라는 문자 연결해주기 위해서 연결연산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문자 입력해 볼까요? KR. 네, 우리 이거 하이픈 연결하고 KR인 거 아시죠? 하이픈 연결하고 대문자로 KR 해가지고 문자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다 되셨다면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서 코드가 영문자인 거를 대문자로 바꿔줬고 뒤에다가 하이픈하고 KR까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요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